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초대해 주신 한국철학회 정세근 회장님, 그리고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상치 않게 한국철학회 원로이신 이기동 명예교 성경화님이 오셔서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건희 쌤도 오셨고, 아주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김현주 작가님, 미디어 아티스트이신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요. 오늘 제 발표는 사실은 김현주 작가님한테 자극을 받아서 어떤 관점에서 이 미디어 아트를 평론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 서서 한 발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분석에 들어갔다, 그런 발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김현주 작가님의 발표가, 김현주 작가님은 이제 나름대로 초점이 있으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점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제가 인지하고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자 일종의 무의식적인 배경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제목을 집 속의 집,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우주와 천지, 그것도 다 집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있고, 그리고 개인의 우리 몸집이라고 그러죠. 몸집이 크다 작다. 그래도 몸집, 그것도 집이죠. 그리고 또 내면에 들어가면 또 내면대로 또 집이 있고, 그래서 몇 겹의 집 속에 우리 살고 있는, 그 점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 철학의 상상이자 은유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늘 경험하면서도 아닌 듯이 못 느끼는 느끼고 있지만은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푸코에게 에피스테메, 집단적 사회적인 무의식 같은 개념으로서 이제 집이라고 하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대략의 전개는, 동양 철학은 또 김현주 작가님도 끝까지 거기에 보면 집이라고 하는 은유들이 슬쩍 나옵니다. 결국은 떠나지 못하는, 그러나 떠나지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곳으로서의 집. 그리고 아기 다툼 말씀하셨지만 우리 내면에 불타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욕망이 있고, 그러나 그걸 또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걸 제가 받아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동양에서는 집 컴플렉스, 서양적으로 요나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머니 품의 컴플렉스라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집이란 영상도시 있고, 이미지 스키마가 있고, 그 다양한 은유를 통해서 표출되고, 또 변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유들이 합쳐지기도 하고, 혼성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조선의 아동서라고 하는 것은 집의 인식에서 출발했다. 천지라고 하는 집의 인식과 그 관계, 집 속에서의 관계에서 살아야 될 존재, 이 점을 처음부터 가르쳤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우주 원리 속의 집의 풍경, 그리고 우리는 결국 몸집을 관리하다가, 수신제가 할 때 수진이죠. 그리고 수행, 공부, 이런 것도 그게 몸의 관리죠. 그 관리를 하다가 결국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다 하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서양 철학의 하이데거 같은 철학, 에스키부터 해서 존재는 선물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만은, 이 점에서는 동양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미디어이고, 또 하나의 미디어 아트이고, 이 점을 이제 뉴 미디어 아트, 그러니까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현대적 의미, 김현주 작가님 시도하시는 이런 이제 아트는 이제 뉴 미디어 아트라고 한다면은,
동양은 제가 이제 자연 미디어 아트다 이렇게 일단 규정을 하고, 물론 동양에도 문이라고 하는 문의의 문자죠. 그것을 추구해 가다 보면 아트, 이제 그리스식의 테크네에서 아르스, 아트, 테크놀로지, 그 사이언스와 결합하는 이런 흐름과도 연결된 점은 있지 않겠나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뭐 과거에 서양의 로댕이라든지 괴테 같은 사람이 자연 안에서 모든 것이 있다. 자연 안에. 그래서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발견해내는 것이고 재현해내는 것이 불과한 것이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뭐 그 점에서는 동양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결을 따라가면서 그게 교묘하든 졸렬하든 또 빛이 되었든 티끌이 되었든 간에 어쨌든 그 무늬를 어떤 방식으로든 들춰내고 싶어 하든 그런 그 길 위에서 동양철이 있어 왔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나의 이제 전제죠. 동양은 자연의 이치, 천지 우주 만물의 자연의 이치가 꼭 삶의 도리다. 이게 기본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지금 여기 지구적 존재로서 지구가 규정한 매뉴얼과 규칙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제 과학기술이든 뭐 테크놀로지, 미디어 아트든 인간 삶을 위한 삶 안의 것이어야 한다는 그 가이드라인은 물리적 도리라고 하는 전제가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지구 내의 존재로서 삶을 자각하는 그게 동양 철학이 장점이라 현대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지구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점에서도 상당히 시사성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각한 이제 동양 철학도 물음들 갖고 있습니다. 만일에 과거의 동양 철학자들이 지금 태어난다 해도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테크놀로지인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김현주 작가님도 로봇과 뭐 싸우고 로봇과 이겨라 뭐 그런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는 사실 첨단 기술을 누리면서도 한편에서는 처절하게 고뇌하고 번민하면서 싸우고 있다. 그건 한편에서는 선물이면서 한편에 비애이기도 하다. 그 양날의 칼이다라는 점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말도 아니고 과거의 기록들 보면 문자가 탄생했을 때 귀신이 곡을 했다. 문자 노름에 빠져서 정말 할 일을 버리고 문자만 파먹고 살다가 굶어 죽을 것 아닌가 해서 회남자에 보면은 귀신이 곡을 했다, 울었다고 펑펑 울면서 곡식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문자라고 하는 것, 물론 과학기술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그 노름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품에 빠져서 굶어 죽는 건 아닌가. 물론 뭐 그 과거의 관점에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 예술과 모던 디지털화 테크놀로지도 현대판 귀신의 곡할 노릇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정도전의 삼봉 정도전의 이야기를 좀 빌리면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의 그 미디어들이 있고 또 미디어가 보여준 아트들이 있죠. 하늘의 무늬. 그 다음에 땅에는 산 있고 강이 있고 초목이 있고 논두렁 밭두렁이 있고 길이 있고 뭐 지저귀는 새들이 있고 이것도 미디어로서 또 미디어가 보여준 아트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시서예약 사람들이 문화의 지성을 발휘해가면서 문의를 만들어간다. 인륜 도덕도 있고 지성도 있다. 그게 다 이제 문이죠. 그 제도, 문은 뭐냐? 문자 제도지기. 요 점을 저는 아주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문은 돌을 싣는 그릇이다. 우리가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테크닉, 혹은 뭐 스킬이기도 하고요. 그 점에서 문은 유럽 전통의 테크네에 버금가는 것으로서 앞으로 동양과 만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문은 돌을 싣는 그릇이다. 이 그릇이 기회로서
물론 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회가 있는 것이도, 기회가 문제고 도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테크내에서 아르스에서 아트 테크닉이 갈리듯이, 이런 문에서 하나의 가능성을 갖고 또 동서양이 만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김현주 작가님의 이런 부분도 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태양과 해와 달을 닮았다 하는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 같은 데 보면은 과학과 기술을 모르는 것 아니고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건 알면 지식이고 지혜고 지성이고 더 나가면 과학기술로도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쟁지기, 다툼의 기술이다. 싸움, 악의 다툼이란 말씀도 김 작가 하셨습니다만은 스킬, 테크닉은 다툼의 스킬이고 다툼의 테크닉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또 하나는 명칭, 우리가 개념하고 또 분별하는 것들은 명과 지는 흉기다. 흉한 도구다. 그 인간의 바른 행위를 성취시키는 방법은 아니다 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도가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에 또 보면은 기계 기술의 발달은 좋지만 기계에 의존하거나 기계에 지배받거나 그 자체 그것으로 해서 인간이 소외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노라고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노자 같은 데 보면 그 예리한 도구, 첨단 기술이 될 수 있겠죠. 현재로 보면 이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보여주지 마라. 그리고 밖으로 자꾸 나갈 필요는 없고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집의 상상 은유를 통한 이제 동양 철학을 김현주 작가님의 좀 자극을 받아서 제가 몇 가지 대목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메를 뽕띠 이 지각의 현상에 보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정료할 수 있게 해준 일반 매개물이다. 그런 면에서 미디어죠. 그런데 이건 생물학적인 면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비유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춤을 춘다든가 예술 활동 같은 것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가 그게 하나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몸은 스스로를 도구화할 수 있다. 몸을 둘러서 문화 세계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집 속의 작은 집 이제 부분인데요. 김현주 작가님 인터랙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주체냐 구조냐 했을 때 이제 구조주의라는 것도 서양 철학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존재냐 관계냐 했을 때 존재의 불안이라든지 외로움 같은 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은 그걸 극복하는 길은 인터랙션. 아까 우리 동양 인륜이라는 구조가 있죠. 관계성에 찾듯이 인터랙션에서 찾아나간다 하는 점은 대단히 기계화된 시대에도 인간적인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건 아까 보여주셨던 작품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제 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 인용한 겁니다만은 구조주의자인 레비리스트로서는 그 슬픈 열대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가 샤토브리앙의 그 작품 이탈리아 기행의 구조를 딴 거긴 합니다만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한 세계를 몸에 지니고 있다. 우리 보면 집이겠죠. 그리고 이질적인 세계에 돌아다닌다 해도 항상 그 세계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슬픈 열대의 다른 게 부분에 보면 인간은 거의 무대를 옮겨감에 따라서 과거에 소유했던 모든 위치들과 미래에 소유해야 될 모든 위치들을 함께 가져간다. 그래서 우리가 늘 떠돌아다니는 여행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늘 가지고 공간 감각을 늘 가지고 다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랑이란 질베르 뒤랑이 상상계 인류학적 구조들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집은 인간의 육체라는 소유주와 우주 사이에서 2차적 소유주를 구성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상상하는 집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면 그게 곧 너희다. 네가 어떤 존재인가는 네가 어떤 집을 상상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너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최초의 안전을 되찾고 큰 것 안에 작은 집을 원한다. 뒤에 제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오자 여행을 못하니까 방구석에 텐트를 쳐놓고 또 텐트 속에 들어가서 침낭 안에 들어가 자는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여기 나오는 연화 콤플렉스지만 하나의 그 집의 콤플렉스다. 우리 끊임없이 집으로 들어가서 안전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요건 뒤에 나오는 또 퇴계도 그렇고 대대의 유학자들이 이런 집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천지란 큰 집이 있고 주관은 우리 집이 있고 건축물이 있죠. 그리고 다시 몸이라고 하는 또 작은 집, 몇 겹의 집을 상사하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또 죽으면 또 다시 관이란 집으로 가거나 자연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작가님도 거미줄이 등장을 하는데 작가님 눈치 못 채셨겠지만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있어요. 작가님 눈에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거물망 속에 같이 존재의 거물망이죠. 이 관계성으로 볼 수 있고 아무리 주체가 벗어나려고 해도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못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은 그 시간적 있음입니다. 존속, 존망, 존명이랄 땐 시간적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재라고 하는 것은 재가 불교할 때 재가, 재직정미할 때 재직, 재향할 때 재향 이건 공간적인 있음을 이해할 때 재입니다. 여기에 우주를 배당한다면 우는 그 상하 좌우 공간적인 집이 공간적인 집 그리고 시간적인 집은 주로 표현하고 천지는 시간적인 것이고 지는 공간적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 본다면 아버지는 시간적인 생명을 주신 분이고 공간적인 생명을 길러주고 키워준 분은 어머니다. 그렇게 보면 묘하게 또 신체라는 것도요. 유기적이고 시간적인 몸은 신이고 시간적인 그 유기적 생명을 가진 존재는 신이고 형식적 몸 독일어로 한다면 라이프는 신이고 켈프는 형식적 몸이죠. 공간적 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김현주 작가님도 여기 보면 별자리로 보이는데 묘하게 작품들이 별자리와 우주라고 하는 것에서 빛나는 태양과 별 같은 것도 뭐 해와 달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이 작품은 강화도에서 은감히 양맥을 창시한 하국 정제도가 만든 아주 특이한 도입니다. 하늘과 땅이 있고 밖에 있죠. 이 공간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풀벅의 대지에 보면은 그게 주인공이 자식이 땅을 팔려 하니까 나무라는 게 있죠. 어떻게 우리 천지의 존재가 땅을 파냐고. 이 천지 근곤이라든지 천지는 벗어나지 못하죠. 삼장보다 현장도 자기 유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도에 그 공부하러 간 것도 왜 있는 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부정하냐 를 확인하러 간 게 유학이었죠. 그런 것처럼 동양에는 천지라고 하는 천지를 알아라. 천지도 모르고 날뛰는 놈 하듯이 이 천지라고 하는 게 하나의 기본적 에피스테메죠. 이게 집입니다. 그 속에 집 속에 우리 사람이 있고 만물이 들어있고 만물은 일체 무관이다. 여기 계시는 이규동 교수님이 늘 힘주어 하셨던 천지 무관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체 무관. 이렇게 몇 겹의 우주 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 보면 우주 천지 축소되고 확대되는 것이 몸이란 막이 있죠. 막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예, 그게 질베르 여기 인용이 안 돼 있어 시몽동 같은 학자는 보면은 생명체는 막을 매개로 외부와 내부를 구분한다. 요게 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막으로 구분하고 막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내부 환경을 만들어 간다. 그 동시에 개체에 고유한 기억을 축적해 나간다. 그게 문화겠죠. 그래서 그 점은 뭐 스피노자나 코나투스 자기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막인데 몸집이죠. 몸은 천지 만물 가운데 있으면 내가 사설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지 만물을 몸으로 하여 하나의 근본으로 삼으니 따로 근본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요 사이에 막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이 막은 몸집과 다른 새 방편적 구분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우와 주에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릴 것은 우는 그 하늘의 덮개, 공간적인 집을 이야기하고 주는 시간적인 집 속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천원 지방할 때 지방은 우에 연결되고 천원은 주에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몸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머리는 하늘을 닮았고 둥글고 발은 땅을 본받았기 때문에 네모나다.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천원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네모 속에 동그라미고 동그라미 속에 네모가 있고 이렇게 마치 만다라처럼 이렇게 네모 안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안에 네모 이런 것들이 거듭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 작품에도 보면 묘하게도 네모 속에 또 동그라미가 들어있어요. 또 별자리가 들어있고 여기 보십시오. 이 별자리 모습과 이 작품의 모습은 저는 여기 지문들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 대단히 서양적인 같으면서도 동양적인 지문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뽕띠의 경우에도 지각의 현상학에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의 지팡이는 그 신체 확장이죠. 신체 확장, 그 신체죠. 신체 확장된 거죠. 그럼 아까 보여주었던 이런 작품들도 나의 확장이고 주체의 확장이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인터랙션이 가능하고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남성, 납소족, 나시주, 납소족이 이해한 하늘을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요게 보면 우자, 요게 집이죠. 지붕이죠. 지붕이고 그 위에 요 극이 있습니다. 그건 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보면 극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용마루인데 요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집에서는 보이지만 우주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요게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근데 이렇게 표현한 아주 그림으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건 양촌 권근, 양촌 선생이 그려낸 그 최초의 유학 개론서에 해당합니다. 여말선초에. 여기도 극이 있습니다. 극이 있고요. 천원 지방이 명확히 드러나고 하늘이 또 우주가 몸속에 들어와 있고 요 또 마음은 네모나게 하고 요거 머리는 둥글게 되어 있죠. 천원 지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집이라는 영당 도식과 은유, 요걸 조금 더 진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누구나 이미지 스키마, 영상의 도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이런 도식 속에서 해석하고 분류하고 재해석하면서 또 뭐 버릴 건 버리고 또 행위하는 어떤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집과 집 사이 거기에 나그네로서 존재한다. 그 몇 가지 그 은유적인 것들 혼성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은 동양 철학에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잘 알려진 이백의 시에 보면 하늘과 땅이란 것은 만물이 잠시 쉬어가는 숙소다. 영역. 예, 영역. 여행객을 맞이하는 곳. 숙소죠. 세월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그네다. 그래서 이 숙소와 세월 속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 숙소를 오가는 또 나그네다.
덧없는 인생은 꿈과 같다.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어떤 그 동양 철학이 갖고 있는 하나의 에피스테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의 아동서에는 천자문, 동몽서, 계몽편에 보면은 이렇게 지배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땅이 있다. 천지 사이에는 사람이 있다. 예. 그리고 만물이 있다. 하늘에는 이를 성신이 있고 또 땅에는 그 강의 산악이 있다. 또 인간 세계에는 부자 군신 사이에 대륜이라는 것이 있다. 그 동몽선서에 보면 천지지간에 만물 무리가 있는데 사람이 최고로 귀하다. 사람이 최고로 귀한 것은 오륜이 있는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 서로 관계 속에서 관계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꼭 가이드라인이 천과 지라는 겁니다. 그 밖에는 우주가 있죠. 예. 마찬가지로 천자문에도 하늘천 따지 가물은 누랑 지부지주 넓은 거치랑 이를 영척한 이런 그 기본 틀이 있습니다. 천지가 있고 우주가 있고 그 속에 해와 달이 초롱초롱 있고 논두렁 밭두렁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도 해와 달이 별이 있고 총총하듯이 논두렁 밭두렁처럼 그런 인륜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 율곡의 경몽여울서에도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도 공부하는 별것 아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성 파악, 그러니까 서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이고, 그 마음을 현명한 대로 치닫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 목표는 아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주 속의 집의 풍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집입니다. 집인데, 폴 고갱의 그림에 보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유언 같은 작품입니다만은 뭐 태극도설도 마찬가지죠. 고갱의 작품이나 태극도설은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예술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철학자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16, 17세기 정도 나온 조선의 고유한 그림인데요. 아동들을 지겹지 않기 위해서 사물에 대해서 풍경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렸던 것 아닌가 하는데, 여기도 천원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철학적 그림이죠. 네. 그리고 요거는 뭐 같은 겁니다. 천원 지방. 내 땅은 네모나고 여기에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음량이 있다. 예. 장기와 바둑도 마찬가지. 일음일량 지위도. 우주를 표현하는 실제적인 미디어기도 하고, 요게 아트기도 하죠. 이 자체로 뭐 늘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하고 사는 겁니다. 예. 그 다음 해와 달을 쳐다보면서 삼조고가 있고 또 절구를 찝는 뭐 옥토끼가 있고 뭐 그렇게 해서 하나의 미디어가 아트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방고신화에 나오는 건데 좌쪽에 태양이 있고 오른쪽에 달이 있고 몸에 여기 우주와 태양이 다 들어와 있다. 묘하게도 이런 부분을요, 괴테의 색채론에 보면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밖의 태양과 달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태양과 달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조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뭐 유명한 것입니다. 공제 윤두수의 저화상인데, 눈은 몸속에 있는 해와 달이 사는 집이다. 예, 요건 집이죠. 내가 당신들을 쳐다보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만은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예. 예.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주와 교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작품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뇌와 요 천원은 요게 그 뇌를 말하고 요 밑에 요건 심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글자가 생각사자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글자인데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요 위에 원래 고대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뾰족이 나온 것은 숨구멍입니다. 숨구멍. 요걸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없네. 예, 숨구멍인데 요 정수리죠. 정수리. 우리가 뇌라고 문제를 동양철학에 할 때도 이 글자는 아주 소중한 것이고
우주와 소통하는, 몸도 소우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숨구멍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 내부죠. 몸집의 이제 관리인데 몸의 집이죠. 우리가 몸집이란 말은 참 좋은 말 같이 생각됩니다. 칼집, 몸집. 그래서 인간은 몸으로 떠날 수 없다. 메를뽕띠가 후설의 현상에서 정신에 주목했다면은 뽕띠는 몸에 주목했죠. 몸의 감각을 일상세계에서 있는 몸의 감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다시 봐야 된다. 한 것이 이제 뽕띠의 입장인데 그 점에서 농양철학은 고대부터 그렇게 생각해 온 것 같습니다. 몸집의 관리 기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천지자인 관계 속에 보려고 했던 것이 권권 양촌이고 퇴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외곽을 명백하게 설정하고 내부의 구성 요소를 갖는 위상, 작용을 정의한 게 남명조식 같은 경우인데 이건 재미있게도 집의 관리가 좀 다르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다르게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어포던스나 오토포이에시스로 본다면은 외부형은 직접 지각, 발견, 눈으로 얘를 차리고 보내고 인사하고 하는 이런 게 되고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내부에는 그 유전된 것도 있고 체험된, 경험된 게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복잡하죠. 이 자체만으로도 무언가가 발명되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신체 내부형이죠. 이건 신체 외부형이고 이제 우리가 몸집 관리도 이렇게 두 방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양촌 근근의 입학도서를 보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요. 마음은 신명의 집이다. 우리 정신의 집인데 요것을 요게 삐침 올라가는 그 염상 꼬리가 날카로운 밑으로도 위로 삐친 것은 마음이 오행으로는 불에 속하는 바 불꽃이 피어오름을 본떤 것인다. 근데 요 해석이 재밌습니다. 이 불꽃이 있기 때문에 지성이 펼쳐진다. 동화에 만사에 응한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요. 번뇌가 될 수 있겠죠. 잘못 가면. 그래서 이런 번뇌가 되는 부분에 사암도인 같은 경우는 사람의 감정이 변한 희로애락, 애호욕에 뜨고 가라앉은 점을 밝혀라. 침술하지만은 실제로 감정의 부침을 잘 살펴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제 불타는 집이다. 아까 요 삐침을 요거는 불이지만은 만사에 응하는 이렇게 지성적으로 칸트는 오성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오성적으로 해석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지성으로 해석했고 그러나 불교에서는 화택, 불타는 집이라. 불타는 집에서 얻어 나오너라. 이렇게 해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유학자들이 이걸 모를 바는 아니고 양촌 선생도 만들 때는 다 이런 불교적인 것들 바탕에 깔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남명조식의 경우는 철저하게 외곽을 막을 설정합니다. 틀어막아라. 철저히 관리해라. 신명이 집이죠. 신명의 집의 그림. 이것은 제레미 벤담이 만들었던 파놉티콘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여기저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요게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소가 있듯이 요건 자기가 요 태일군이 있어서 마음이 이걸 다 관리하도록 눈, 코, 귀, 입을 해와 달을 눈을 이렇게 관리하고 입을 관리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테크놀로지로 이제 구현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되면 좋을까? 현대 미디어 아트 이건 다른 문제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도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곽내는 인간의 몸을 의미하며 신명적 몸을 주재한 태일군이 머무는 집이다.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이제 금이라고는 다시 떠올리는데 김소영의 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되게 어스러진 서름의 풍경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까 아수라도 말씀하셨고 김현주 작가께서는 존재의 외로움, 불안 같은 것도 있는데 이 금이줄은 인륜의 구조로 보면 되게 편안한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에 보면
건물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예. 태계 이항의 경우를 보면 철저한 집의 관리입니다. 우선 집이라고 하는 거 보면 성악 10도도 병풍이 하나의 집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김수영이 병풍이라는 시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그건 좀 슬픈 시라서 인용을 안 했습니다만은 집 속에 또 집들이 있습니다. 몇 겹의 집이죠. 예. 예. 공간적 집이 먼저 있고 수콩야매잠도라는 시간적 집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집 관리를 하고 공간에 따라서 집을 관리하고 이렇게 묘하게도 오버랩돼서 우리가 몸집을 관리해라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5세 때의 선시인데요. 저는 뭐 좀 깜짝 놀랐어요. 어때 15살 때 이렇게 패기가 없는 시를 썼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퇴계라고 하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이미지 스키마라고 하는 퇴계 나름의 어릴 적부터 그 가지고 있는 토식이 있었다. 공간론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식이 있었다 하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게 경의 철학, 공경할 경, 경건할 경, 경의 철학으로 완성된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걸 해석한 거 이렇게 돌을 지고 모래를 파더니 어느새 집이 생겼네. 앞으로 쪼르르 뒤로 쪼르르 발이 많기도 하네. 한평생 한 움큼 산골 샘물 속에 살면 집이죠. 이것도. 강호의 물이 얼마나 많은지 묻지 않으리. 여기 가재가 뒤로 물러서 돌 밑에 집을 짓고 또 한 움큼 물도 집이고 또 강호의 물도 집이고 이렇게 몇 겹의 집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물러나서 산 퇴계, 물러날 퇴자도 있습니다만 경건하게 사는가 이런 모습이 체화된 인지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집 속의 방 속의 텐트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팬데믹이 오고 나서 또 텐트 속에서 침낭 속에서 애들도 봤어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거미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예. 마치 보들레르가 새벽 1시에 시집에 보면은 인면에 두려운 얼굴을 피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또 문을 방문을 잠그고 겹겹이 잠그고 들어가는 마트리오시카 러시아 인형처럼 겹겹이 들어가는 인형처럼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릴케도 젊은 시인에 보낸 편지에 보면 자기의 순수한 자기 마음에 누구도 발견 못한 원시림 같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서 순수한 언어를 발견해라. 그런 것처럼 여기에 요나 콤플렉스처럼 집에 콤플렉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건 김현주 작가님도 요 방이 있습니다. 아기 다툼이 나오는 장면 같은데요. 방이 있고 또 집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퇴계의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죽음이죠.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것 동양에서는 그래서 끝이 아니고 시종, 종시, 마침이 다시 시작되는,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여기도 보면 아기 다툼에는 장면이겠죠. 여기도 보면 누워있는 거 저로서는 좀 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관처럼 보여요. 그 장자라고 하는 장례할 때 장자는 요 위엔 풀입니다. 우리 그 청산도, 초도, 손죽 때 풀무덤이 있듯이 죽음이 있고 밑에 깐풀이 있습니다. 이게 천장을 의미하고 자연장이죠. 그래서 여기 옛날에는 짐승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요거를 짐승을 쫓아주는 것이 조문의 의미죠. 그래서 조자에 보면 활궁자가 들어있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왜 조문에 활궁자가 들어있는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 상주들이 좀 잠잠자고하게 활을 쏴주고 하는 것인데 이 고대의 자연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 장자가 죽으려 하자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려 하자 야야 놔둬라. 하늘 땅이 관이고 그게 관뚜껑인데 해와 달이 보석인데 뭐를 그렇게 말을 하냐. 그냥 두면은 벌레들이 먹거나 이래 먹어도 저래 먹어도 먹는 건데 그냥 버려라 하는 말처럼 그거는 이제 도가적인 자연장의 의미고 그러니까 유교에는 매장이 있죠. 음택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집이죠.
양택에서 다시 음택으로 집이죠. 예, 말하자면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만은 멀어지면 다시 돌아온다. 원활 반, 또 반자도 돌아오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예, 의상 같으면 행행도처 지지발전. 걸어도 그 자리, 가도 떠난 자. 그래도 결국 우리는 집에서, 우주란 집에서, 또 천지 부모의 집에서, 또 집에서 살다가 몸집 관리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집 속에 작은 집. 예. 제가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김현주 작가님의 작품을 얼핏 제가 보면서 힌트를 얻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재구성을 해본 겁니다. 발표는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